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류들 사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행정안전부 서류인데요. 하나는 뭐예요? 정부 총사 관리소장으로 나가는 내부 문서네요. 내부 문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부 결제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이거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설명의 개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로 기한을 한 다음에 외부로는 또 공고문을 만들어서 보내겠네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문서들. 여기도 또 문서가 있죠. 뭐 요거는 행정안전 똑같은 거네. 똑같은 게 두 개씩이나 있어. 예, 하여튼 그런 문서들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창업 상담 행정 및 보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제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3장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3장. 그렇죠.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창업 시장의 이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에 대한 이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창업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창업의 개념 및 특징. 이것만 한번 한 10분 정도 얘기 더 하고요. 진도를 빼고, 그리고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창업의 개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김영갑이라는 우리나라 그 창업학 학자인데요. 김영갑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창업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죠. 개념은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새로운, 표시해보자. 자, 이익을 목적으로 새로운 조직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이거를 창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김영갑 교수님은 이익을 목적으로 새로운 조직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 업에 기초를 두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걸 창업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창업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그죠? 특히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업, 정보 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기계, 장비 임대업. 야, 그러면 저거는요? 호프집이나 PC방은 창업이 아닌가요? 그런 내용 없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벤처기업 위주의 창업을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 개념으로는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한 후 이를 결합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기업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는 창업. 또 이래. 창업 그러면 네. 자, 창업 또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잠시만요. 이씨, 뭐지? 그래서 있죠? 글씨가 안 써지네요. 안 되겠다. 여기다 써야겠네. 자, 여기 또 나오는데. 나온다. 여기다 이거. 희한하네. 잠시만. 됐습니다. 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창업의 개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는 창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해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 아니면 업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걸 뭐라 그래요? 창업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을 만들어내는, 예, 행위를 창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창업을 하려면 기존에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없어야 되는 어떤 새로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예요? 고객한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업을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 업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게 바로 창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하튼 그런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창업의 개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은 창업 과정과 경영 과정으로 분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기부 같은 경우에도 창업 기업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5년에서 7년까지를 창업 기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업은 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창업자는 그래서 경영자한테 넘기고 나오는 게 목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이 다져지면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나오는 사람, 이분이 바로 창업자예요. 창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창업자라면 그렇죠. 예. 기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기술 창업자의 대부분은 회사를 만들어낸 다음에 창업을 하고, 그리고 웬만큼 돌아가게 기반을 닦은 다음에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서 투자자한테 그 회사를 넘겨주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그 전문 경영인이 그 다음에 경영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창업자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이란 뭐예요? 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라는 겁니다. 기반 구축. 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은 창업 과정과 경영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사업 모델, 그리고 투자 기간, 자원 투자,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거 그 티몬스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전문 용어로, 예, 사업 모델이 있어야 되고, 창업은 두 번째 투자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자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가야지만 창업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창업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그렇죠,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본, 인력, 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지금까지의 창업 이론에서 맞는 이론이네요. 또, 즉,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예,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을 투자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기업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그렇죠. 창업자가, 이게 오늘 왜 안 나오냐, 잘.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또 안 나오네. 딱 켜줘야 되는데, 왜 안 켜져?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을 투자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기업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이거를 창업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개인적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든 처음부터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든 모두 창업행위에 속한다. 네, 이거는 개인적 입장이지 원래 창업학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해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조직 변경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해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내면 다 기업을 설립하면 창업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새롭게 하면 창업인데, 법률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인계받거나 아니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또는 폐업한 다음에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수하든 아니면 사업체를 새롭게 만들든 다 창업으로 본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이게 뭐예요? 사업 기회라는 거는 고객한테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업을 찾아내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본, 인력, 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창업의 개념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업에 대한 의의, 개념 이런 부분들 한 3페이지 정도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더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